제7부 각종 건축 재료 및 실내 건축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사항. 자, 이 부분도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책 내용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조, 일반 구조를 공부하시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으로 일을 하실 거라면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2012년도 2회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목재 중 침엽수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책 34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빼죽한 걸 우리가 침엽수라고 하죠. 삼나무, 소나무, 전나무, 칡백나무, 뭐 잣나무 같은 것들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전나무가 되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 심재와 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 349쪽에 보면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목재 조직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 가운데 부분이 바로 심재고요. 그 밖에 부분,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제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나무가 그 세포가 고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질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심재는 세포가 고화된 부분이다. 거기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2012년도 2회 31번 문제입니다. 자, 목재 섬유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큰 방향은 그랬는데요. 자, 책 352쪽에 보시게 되면 강도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강도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그 꼬릿말도 많이 달려 있고요. 요거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인장 강도가 가장 높고요.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휭 강도, 압축 강도, 전단 강도 순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섬유 방향이죠. 섬유 방향 쪽이 인장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목재의 방부제 중 수용성 방부제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책 355쪽에 보시게 되면 유성 방부제랑 수성 방부제 이렇게 제가 표를 딱 구분해 놨는데요. 수성 방부제는 물에 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몇 퍼센트 용액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답이 당연히 나번뿐이 없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똑같은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자, 35번 벽 및 천정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강당, 지폐장 등 음향 조절용으로 쓰이거나 일반 건축의 벽 수장재로 사용되는 음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재 가공품. 자, 요거 2007년, 8년, 10년 문제 많이 나왔었죠? 책 359쪽 볼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코펜하겐 리브의 종류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그 장식 극장이나 강당 같은 벽면에다 수장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들 조절하고 그러는 거죠. 답은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성암이 아닌 석재는 그랬는데요. 36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성암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 암석이 풍화되거나 침식되거나 운반되거나 해서 퇴적돼서 생긴 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이는 거겠죠. 그래서 석회암, 그 다음에 응해암, 전파암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은 그 안산암 같은 경우는 아니죠. 안산암은 뭐예요? 그 안산암은 화성암입니다. 그리고 화성암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굳어서 생긴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응해암은 거기 안산암은 거기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문제. 석재 가공에서 돌의 표면을 쇠매로 쳐서 대강 다듬는 거. 자, 요거는 364쪽. 보시게 되면 그림 나와 있고요. 가공 방법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쇠매로 대강 치는 거 혹둑이죠. 답은 그래서 답원이고요. 혹딱이라고도 합니다.
자, 37번 석질이 견고하고 마멸에 강하며 대형재가 생산되므로 구조용 재료로 이용되며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석재는 그랬는데요. 요거 책 365쪽 보시게 되면 화강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화강암 같은 경우는 석질이 되게 견고하고요. 풍화작용이나 마멸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고, 석재준 얇은 판으로 떼어 기와 대신에 지붕재로 사용하는 거.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36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파남이겠죠. 전파남. 전파남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붕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그래서 가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같은 문제 나왔었고요. 자, 38번 석회석이 변화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실내 장식재 또는 조각재로 사용되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리석 설명인데요.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8년, 9년, 10년도 나왔었는데 366쪽 보시게 되면 대리석, 예, 거기 1, 2, 3번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열산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내에 고급 장식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 포틀랜드 시멘트 유를 제조할 때 석고를 넣는 이유는 그랬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요번에 처음 시험에 나왔었네요. 368쪽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석고 넣는 방법 같은 경우는 왜 시멘트에 석고를 넣냐면 그 응결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석고를 집어넣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혼합 시멘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371쪽 보시게 되면은 시멘트, 각종 시멘트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에는 고로 시멘트, 그 다음에 포졸란 시멘트, 아니면 실리카 시멘트라고도 하고 플라이 애시 시멘트라고도 하죠. 중용료는 어디 들어가요? 요거는 바로 그냥 포틀랜드 시멘트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나 용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화력 발전소와 같이 미분탄을 연소할 때 석탄재가 고온에 녹은 후 냉각되어 구상이 된 미립분을 혼화재로 사용한 시멘트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며 수밀성을 크게 하는 시멘트는 그랬네요. 자, 요거는 플라이애시 시멘트인데요. 책 372쪽에 보면 플라이애시 시멘트 특징 나와 있거든요. 요거 꼭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2008년도에 나왔었죠. 다음 주 콘크리트 보양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보양 382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보양할 때 우리가 그냥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말릴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막 갈라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답은 나번이 돼요. 습기가 공급되면 재령 강도가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을 공급해야만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는 20도,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다음에 습도는 80% 이상으로 보양된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돼야만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번 문제인데요. A 이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책 386쪽을 보시게 되면 A 이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A 이재 특징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동결 융의 작용에 대해 내구성을 갖는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밀성이 좋아지고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 에이즈를 많이 넣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정도 5% 정도 넣는 게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이거 단점에 나와 있죠. 그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피아노선에 인장력을 가해둔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경화된 후 인장력을 제거시킨 콘크리트는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386쪽에 보시게 되면 그림 나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다 PS 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석영, 운모 등 풍화물로 만들어진 도토를 원료로 1100도 또는 1250도 정도 소성하면 백색 투명한 바탕을 이루는 타일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점토 제품은 그랬는데 393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점토 제품에 대한 분류를 쭉 해놨습니다. 토기, 독이, 석기, 작이 나와 있는데 독이 같은 경우는 석영, 운모 그런 도토로 사용한 거고요. 석기랑 자기 같은 경우 양질의 점토를 한 건데 섞이는 온도가 자기보다 좀 낮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은 답번입니다. 점토 제품에서 SK의 번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랬는데요. 요 SK는 소송 온도입니다. 396쪽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소송 온도에 따르는 내와도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 온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난간벽, 돌림대, 창대, 주두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의 대형 점토 제품은 그랬는데요. 이 같은 경우 397쪽에 보시면 테라코타에 대한 특징이고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2006년, 7년, 11년도 종종 나왔던 문제죠.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합금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황동 그랬죠. 요건 구리에다가 뭘 섞은 건데 어떻게 섞었냐? 요 황자에 이응이 있으니까 아연이고요. 청동 그러면 구리에다가 지읒이 있으니까 주석입니다. 납이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울 때면 이렇게 글자 같은 거를 연관해서 외우시면 쉽게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종종 황동이나 청동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철판에 도금하여 양철판으로 쓰이며 음료수용 금속재료의 방식 피복 재료로도 사용되는 금속은 그랬는데요. 요 주석입니다.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데 404쪽에 보시게 되면 주석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요거 같은 통조림이나 식료품의 그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거 주석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접합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409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09쪽에 보시게 되면 두벨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두벨. 자, 요거는 철제긴 한데요. 요거는 목재와 목재 사이에 껴가지고 전당력을 보강시키는 철물입니다. 요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두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미장공사에서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철물. 요거 410쪽 보실게요. 거기 보면 그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코너에다가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뭐 이게 플라스틱도 있고요. 철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코너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코너 비드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답번이 되겠네요. 코너를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 밑에 묻어 반자틀 등을 달아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 이걸 인서트라고 합니다. 인서트 4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서트 설명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착유리의 강도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랬어요. 착유리. 자, 415쪽 한번 볼게요. 착유리 같은 경우는 강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2008년도에도 나왔었고요. 10년도에도 나왔었죠. 요거는 휭 강도입니다. 휭 강도. 지하실이나 옥상 채광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리. 자, 지하실에 사용된다 그러면 프리즘 유리입니다. 417쪽 보시게 되면은 프리즘 유리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8년, 9년, 12년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요거 지하실이나 옥상 채광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고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석고에다가 양쪽에 종이를 대가지고 판을 만든 거예요. 대부분 인테리어 그 내장재 중에 그 바깥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자, 충해를 받지 않겠죠. 맞는 말이고요. 팽창 수축 병형이 크다. 그랬는데 나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수축되거나 팽창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나번이 되겠고 흡수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기는 하겠죠. 물 많이 먹으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단열성이 높습니다. 답은 그래서 나번이 틀리네요.
자, 옥상 아스팔트 방수층에서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바르는 거. 자, 요거 428쪽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와 있죠. 요거 2007년도, 8년도, 11년도 많이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제일 먼저 바르는 거 그러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나번이고요. 다음 중 구조 부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43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녹막이 페인트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알루미늄을 삽입한다. 이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면 콘크리트 거기에 철근이 아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손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해대교 케이블 보호하기 위해 염소를 발랐다. 이런 말은 좀 그렇죠. 그다음에 목조에 광명단을 칠했다. 자, 목조 같은 데는 광명단을 칠하잖아요. 여기 광명단은 어디에 칠해요? 녹막이 페인트니까 방청재료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화재로부터 철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화품 칠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목부, 목재에 사용되는 투명도로 자 438쪽 보면은 니스가 나와요. 바니스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거 투명도료는 클리어 레커입니다. 그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단답식으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목재 바탕에 무늬를 살리기 위해 한 도장 재료는 똑같은 거죠. 클리어 레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밤에 빛을 비추면 잘 볼 수 있도록 도로 표시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 뭐예요? 형광도료겠죠. 이런 거 그냥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실을 뽑아 직기에 재직을 걸친 벽지는 그랬는데요. 실을 뽑아서 만드는 건 당연히 직물 벽지겠죠. 자, 책 464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섬유 벽지 또는 직물 벽지라고 하는데요. 견직물, 모직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문제는 2008년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2010년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관련도 문제 풀면서 책을 앞부터 뒤까지 한번 싹 훑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한번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저와 함께 다시 실기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